(8월 15일) 폴란드 군대의 날 퍼레이드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여하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8.15 군 퍼레이드는 매년 진행되는 군 최대 행사로 K2 전차, K9 저주포 FA-50은 작년에 대중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반면 호마르케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폴란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납기가 시작된 천무 발사대는 현지 엘치사의 트럭과 합쳐져 호마르케이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천무 발사대의 제조업체인 하나에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트럭이 생산되기도 전에 더 많은 발사대를 보내주어 폴란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21개월 만에 벌써 발사대 30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2019년 폴란드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계약한 하이마스 20대의 경우 만 4년이 지난 2023년 5월 15일 첫 번째 물량이 인도된 이후 현지까지 고작 5대밖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1차 계약 218대 체결 이후 잠잠했던 2차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4월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물량 72대의 발사대를 포함한 각종 로켓 미사일 구매에 16억 4천만 달러, 약 2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초 280대의 천무를 계약하기로 한 폴란드인데 그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반전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 새 정부와 맺은 첫 번째 계약으로 전 정부 시절 체결한 기본 계약을 바탕으로 이번 2차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이며 정권 교체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 신정부는 하이마스와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무 호마르케이에 대한 추가 계약을 추진한 것일까요? 이는 계약 세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확연히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로켓 미사일 구입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계약은 218대의 발사대와 각종 미사일로 35억 달러 규모였던 반면 2차 계약은 16억 4천만 달러로 72대의 발사대와 각종 미사일이었는데요. 대략 40억 원에 달하는 발사대 금액을 제외하면 이번 2차 계약에서 더 높은 비율로 미사일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조 원어치가 로켓 미사일 구매 금액이었죠.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2차 계약을 통해 폴란드는 72대의 발사대와 수천 발의 미사일을 구매했다고 전했는데 지난 1차 계약 때 구매한 CGR-80과 더불어 CTM-290이 대량으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 신정부는 CTM-290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폴란드의 안보 증진이 의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km 에이트킴스의 활약 때문입니다. 각종 미사일 기지, 보급로, 탄약고를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의 최대 전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사실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방산업체들은 일제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12월 총선거 이후 한국과의 모의 수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시모 호어부니아 폴란드 신임 하원 의장은 지난 12월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법과 정의당이 총선 이후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까보니 정반대였는데요. 폴란드 총리로 선출된 투스크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특히 CTM-290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정부 이후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의 숨겨진 세일즈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 25일 한화는 처음으로 CTM-290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 폴란드 대표단을 초청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 실제로 보고 판단하라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만에 하나 이 테스트가 실패했을 경우 계약이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초강수였습니다. 특히 방한한 폴란드 대표단에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군수청장 아르투르 쿠프텔, 폴란드 국가재산부 차관 마르친 콜라색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베이다 차관과 콜라색 차관은 총선 이후 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로 한폴 방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오기도 했었습니다. 폴란드 총선거에서 당시 야당연합은 과반을 확보하고 시민연단에서 총리인 투스크, 폴란드 인민당에서 국무차관 베이다, 신좌파에서 국가재산부 차관 콜라색을 임명한 것이고 이 중 2명이 한국에 와서 실제 CTM-290 실사격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CTM-290은 성공적으로 200주 이상 비행하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당초 자체 목표이자 폴란드군의 요구 목표였던 CEP 9m보다 더 안쪽인 7m에 탄착하여 폴란드 신정부 인사들의 마음을 굳히게 한 것이죠.
심지어 발사대만 따로 만들어 발사한 것이 아닌 실제로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옐츠사의 트럭과 혼합된 호마르케이를 가지고 실사격에 성공했으니 폴란드 대표단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얻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신정부는 사실상 자신들의 업적이 될 수 있는 호마르케이와 CTM-290을 홍보 영상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공개된 폴란드 국방부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마스의 모습은 오간데 없이 호마르케이를 운용 중인 장병의 인터뷰만 실었죠. Poligonowe warunki są nieco trudniejsze, ponieważ nasz poligon w Nowej Dębie jest dość wymagający. Tutaj jeździmy po asfalcie, ale kierowców mamy już dość doświadczonych, którzy już zrobili dużo kilometrów na tym sprzęcie i jest to dla nich dosyć łatwe zadanie. Codzienne nasze zajęcia to przede wszystkim trening samego przejazdu, ale też musimy oczywiście przygotować ten sprzęt pod względem wizualnym, jak i sprawność techniczną, tak? Codziennie musimy przeglądać ten sprzęt. Jak widać, jest czysty, zadbany, specjalnie wyczyszczony po naszych dużych ćwiczeniach poligonowych, także jesteśmy gotowi. Serdecznie zapraszamy na Święto Wojska Polskiego. Już 15 sierpnia o godzinie 14 rusza wielka defilada ulicami Warszawy. bądźcie z nami. CTM-290은 품목 성격상 정확한 수량과 판매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지만 실은 방산 품목 중 규모 단가가 가장 높고 잠재 판매력도 높은 한국 방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폴란드의 구입은 한국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 수출로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려 한 발에 13억 원에 달하지만 현존하는 300km 전술 탄도탄 가운데 가장 저렴합니다. 에이티킴스의 경우 발당 20억,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 발당 30억 선으로 예상되고 있죠. 가장 저렴하다 해도 사실상 엄청난 가격인데 미사일 3발 가격이 천무 발사대 한 대 수출과 맞먹습니다. 실제로 천공이나 천무 수출의 경우를 보면 발사대 판매 수입보다 미사일 판매 수익이 수십 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사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가 마렉 레츠카는 폴란드군의 호마르케이 발사대 수를 고려할 때 연간 로켓 미사일 생산량을 M21 피닉스 수천 발, CGR-80 연간 수천 발, CTM-290 연간 수백 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피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CGR-80과 CTM-290은 하나에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 각각 사거리 80, 290으로 한국명은 천무미사일 KT즘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천무의 2차 계약이 이루어진 반면 오히려 하이마스의 경우 486대의 계약이 공중에 붕 떠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의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에 하이마스 트럭뿐만 아니라 발사대도 현지에서 제조할 수 있다며 PG젯의 자회사인 메스코에서 생산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폴란드 신정부가 계약을 미루고 있자 로키드 마틴에서 당근책을 꺼내든 것입니다. 매체는 2023년 9월 당시 국방부 장관 마리우스 프하샤크는 최대 486대의 하이마스 유닛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 계약에 서명했지만 3개월 후 폴란드에서 새로운 중도 정부가 구성되자 그 이후 행정 협상은 멈춰버렸다라고 지적하였죠. 그 사이 신정부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구매하였고요. 폴란드 신정부가 보기에도 하이마스 대비 천무가 확연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이테킴스는 현재까지 4,000기 가량만 생산되어 더 이상의 추가 생산이 없는 상태이며 대치제인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 아직 실용화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이마스의 경우 올해 6월 미 육군의 도입령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천무의 경우 비교도 안 되는 빠른 납기는 물론 가격은 하이마스와 동일한데 화력은 2배, 여기다가 특히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피닉스 로켓에 대한 완벽한 호환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천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하이마스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경량화된 차체로 인해 C-130 수송기로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폴란드가 미국과 같이 파견이 주된 목적인 국가도 아니고 주적이 바로 코앞에 위치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화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작은 사이즈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대규모 CTM-290 수입과 더불어 한국의 KT즘 역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한국 군용 전술탄도탄이 더욱 낮은 단가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T즘 및 CTM-290은 현대 전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데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엄청난 양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는 클러스터 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TM-290에는 대략적으로 약 500개 이상의 DPICM탄이 탑재될 수 있는데요. DPICM탄의 경우 전세계 오직 6개 업체만이 개발이 가능한데 이 가운데 2곳이 한국 한화와 풍산이며 풍산의 경우 최근 불발률 1% 미만의 자탄 개발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CTM-290은 중국의 인해 전술을 상대로 최적의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미사일 하나로 여러 개의 미사일을 쓴 것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클러스터탄은 우편물을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한꺼번에 폭격할 때 용이하여 대규모 적군이나 진지를 겨냥할 때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탄 수백 발이 떨어지는 모습에 강철비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사일 한 발의 위력은 축구장 3개를 초토화낼 수 있는데 살상 면적은 최대 22,500제곱미터에 이르러 순항 미사일 대비 수십 배에 달하고 4개 중대 병력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습니다. 총 병력 225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제격이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의 한 줄평, CTM-290의 숨겨진 의미. C. 시진핑. T. 타격용. M. 미사일. 반대하면 중국인.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